자, 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봉우리 빗장 관절 그리고 에이크로미오 클라비큘러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에 대해서 어버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위쪽 돌림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부연 강의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위쪽 돌림에 관련된 개념들을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전거근을 훈련한다고 하는데 자꾸 팔에 대한 개념들을 동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거근은 해부학적 구조로 놓고 보게 되면 팔과는 별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고요? 자, 오리진과 인설션, 어떤 뼈에 부착하는 위치와 어떤 뼈에 부착하는 위치가 돌림 운동하는 과정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왜? 회전 운동의 인자가 뼈와 뼈의 상대적인 사이에 있는 안에서 일어날 거니까요. 자, 만약에 팔꿈치 위에 있는 하나의 근육 조직이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리고 이 근육은 팔꿈치 아래를 지나갑니다. 얘가 짧아지면 가운데 관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굽힘 동작이 나오겠죠. 이러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전거근에 관련된 기준에서 어버드 로테이션 하는 기준의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는 건 팔에 대한 기전을 먼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거근 사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걸 월슬라이드 같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월슬라이드라고 하는 동작이 사실은 전거근에 명확한 파이버들의 방향성들을 다 주는 동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학적으로 더 안 좋은 방향성을 끌고 가게 되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전거근의 기준점을 잘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거근과 관련된 부분들 뒤에 제가 해부학 그림을 하나 갖다 띄워놨으니까 요거 보면서 한번 오리진 인설션 보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 어깨뼈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뼈대는 타대 의지의 수반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진짜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고객들을 관리하는 과정 안에서 1차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어야 그 동작을 끌고 가는 과정 안에 전문성이라는 걸 녹일 수 있고 이게 이만큼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를 설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꾸 쉽게 가려고 하는 어떤 영상이나 동작들을 보고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이 연습을 통해서 고객들하고의 소통 능력이나 전달 능력들이 좀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전거근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가볍게만 좀 터치하고 가볼게요. 일단 전거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1번 갈비뼈예요.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녀석이 9번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요 밑에 있는 녀석이 10번 갈비뼈거든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구조는 일반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 일반성이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일단 오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기준의 부착부를 갖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부착부가 인설션이잖아요. 이 녀석이 날개뼈의 맨 안쪽에 요 능선을 메디알 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메디알 보더에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부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진이 갈비뼈라 그랬죠. 인설션이 어깨뼈라 그랬죠. 팔뼈하고 상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깨뼈를 순수하게 갈비뼈 방향의 기준으로 끌어당겨주는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뼈로 한번 보면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요 자세가 어깨뼈의 기준 자세라고 그냥 보세요. 해부학적 자세를 보세요. 그러면 갈비뼈가 9번째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이. 근데 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제 어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셨나요? 자,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임핀지먼트라 그래서 어깨에 찝힘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 어깨의 찝힘은 GH 관절에서 움직이는 완전 벌림을 하는 상황에서 위팔뼈하고 어깨뼈라고 하는 스카플라가 타이밍에 맞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을 어깨뼈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삼각근과 극상근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팔뼈의 속도가 무조건 어깨뼈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스카폴라 휴머럴 리듬에서 약 2대1 관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 위팔뼈가
60도만큼 갔다면 어깨뼈는 30도만큼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60도 가고 30도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따라가는 과정이 생겨요. 근데 초반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약 80도까지의 거리를 갈 때는 어깨뼈가 사실 위돌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기준에서 놓고 보잖아요. 이 어깨 및 공간이라고 하는 서브에이크로멀 스페이스의 공간적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드라마틱하게 어깨뼈가 전거근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위돌림을 해주면 공간의 확장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팔이 완전 벌림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깨가 찝힌다라고 하는 고객들은 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전거근 운동을 해야 되는 방향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한 기준들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전거근을 생각하신다면 팔 갖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팔하고는 상관이 없는 근육이에요. 맞죠? 연결이 안 됐다고요. 다만 팔을 보조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전거근의 활성화되는 전략을 컴펜세이션, 보상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개념 안에는 전거근이라고 하는 건 어깨뼈하고 갈비뼈의 만남으로 시작된 기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깨뼈를 AC 관절에서 어버드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먼저 학습하는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전거근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저 해부학 구조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월 슬라이드 같은 동작들을 활용하지 않아도 전거근의 완벽한 어버드 로테이션 기능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트레이닝의 방향성이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전거근과 관련된 내용의 부연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후장에 이제 제가 삼각근 운동에 대한 부분들, 델토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운동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이 덤벨 프레스나 비하인드 프레스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 세 개군이 가장 높은 기준들의 사용 빈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중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이 방식으로 끌고 가시게 되면 어깨뼈는 찝힐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윗팔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팔이 벌림 동작으로 갈 때 어깨가 찝혀요라고 하는 건 얘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찝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해석을 잘못하고 계세요. 얘가 찝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버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잘 못 가져가서 어깨뼈가 찝히는 거예요. 스카폴라에 의해서 찝힘이 일어난다고요. 윗팔뼈가 찝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윗팔뼈 갖고 뭔가 조율하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사실은 임핀지먼트에 대한 기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표현인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론의 여지가 있으면 그 영상 보시면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그 채팅, 오픈 채팅 관련된 거 있거든요. 그냥 거기 들어오셔서 직접 저하고 소통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든지 간에요. 그래서 어깨뼈에 조절된 움직임을 내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다면 그 개념을 가지고 팔뼈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왜 어려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선생님들 중에 이 어버드 로테이션 기능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잘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리 많이 없을 거예요. 팔 움직이지 않고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만큼 못한다의 개념보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고 누구도 그걸 보여준 적이 없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설명해 준 적이 없어서 학습의 부재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영상을 기준으로 다음 영상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관련된 동작에 대한 구조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